안녕.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북두칠성과 가짜 풍수라는 이야기야. 옛날 어느 고을에 유식한 사람 둘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남의 묫자리를 봐주는 풍수장이었고, 한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 훈장이었어. 그런데 살림을 보면 풍수장이는 어디 나가서 남의 맷자리를 봐주고 돈을 벌어 제법 밥술이나 먹고 사는데, 이 훈장은 아이들에게 학비 조금 받아가지고는 영 살기가 어려웠어. 어느 날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 동네 여기저기에서 추석 준비를 한다고 야단이었어. 그런데 훈장네 집은 이미 명절이 되었어도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딱한 처지였어. 그래서 훈장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어. 아이고, 남들은 추석이라고 야단인데 우린 이것이 무엇란 말이오. 애들 옷도 해 입히고 장을 봐서 제사도 지내야겠는데. 이 사람아, 난들 추석 명절에 장 보고 추석 비모하는 걸 모르나? 돈이 없어서 그렇지. 옆집은 풍수에서 돈 벌어다 잘 지내는데 당신은 저 사람보다 유식하면서도 어찌 그리 탄식만 하시오? 당신도 나가서 풍수 노릇을 해보시구려. 이러면서 풍수집에 가서 쓰지 않는 쇠, 곧 명당 자리를 고르는 데 쓰는 손바닥만한 나침반을 하나 구해다 주면서 돈을 벌어라고 떼밀었어. 그런데 훈장은 풍수의 풍자도 몰라. 이것이 될 법이나 하겠어? 그저 여기저기 맷자리 잡는 거 따라만 다니다가 술이나 얻어먹고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어. 어느 날 추석 바로 전날인 작은 추석, 곧 열 나흔 날이었어. 그렇게 돌아다녀도 돈 한 푼 못 벌었다면 이제 별 수가 없지요. 내게 생각이 있으니 밤에 낫을 들고 저 들판에 나가봅시다. 부인이 이렇게만 하면서 앞장을 섰어. 훈장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부인을 따라서 들판에 갔더니 부인이 남의 논에 가서 별을 배우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망을 볼 테니 당신이 좀 배워오시오. 비록 우리 변은 아닐지라도 부잣집 벼니까 좀 충나면 어때요? 아니 여보, 그럼 나보고 도둑이란 말이오? 허참 도둑이면 어때요? 당장 내일 추석을 지내야 할 것이 아니오? 이리하여 훈장은 슬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남의 논에 들어가서 별을 베기로 했어. 이 깨끗한 가을밤에 아이들에게 양심대로 거짓없이 살라. 이런 옛날 조상님들의 말씀을 가르치던 훈장인데 자기가 벼 도둑질을 하게 되었으니 그러나 저러나 가르칠 때는 가르칠 때고 살 때는 살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별을 베려고 허리를 구부려서 논바닥을 봤어. 근데 논바닥을 보니까 눈에 맑은 물에 달이 비치네. 이 달빛이 비치는 게 무서워서 몸을 돌려가지고 달을 안 보려고 했어. 그래서 다른 쪽으로 구부리고 보니 불에 별이 떠 있는 거야. 저 반짝반짝하는 별. 바로 하늘이 나를 반짝반짝하고 보는 것이다. 하늘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또 물에서 올려다보는데 어째 위아래 하늘 눈을 속이며 내가 죄를 지으리오?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논에서 나와 부인에게 말했어. 여보, 저기 보름달의 밝은 눈을 피하려 몸을 돌리니 반짝반짝 빛나는 별에 눈이 있구려. 그래서 내가 황송하여 그냥 나왔어. 그러자 부인도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어. 하늘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굶으면서 추석을 지내는 게 낫다고 했어. 그리하여 추석은 그럭저럭 넘어갔어. 이튿날 부인은 다시 이전에 얻어온 풍수가 쓰는 쇠를 내주며 풍수 노릇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오라 라고 했어. 자기는 바느질을 하든 날품을 팔든 해서 살 테니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어. 이리하여 훈장은 풍수장이가 되어서 정처 없이 길을 갔어. 두루마기 앞자락에는 쇠가 대롱대롱 달려있어 누구나 저 사람이 풍수로구나 하고 알아보았지만
사실 이 사람은 땅이나 맷자리에 대해선 전혀 백지와 같았어. 그러나 저러나 가기는 갔어. 날이 저물도록 걸어갔어. 그러다 길가에 있는 주막에 들어서 저녁을 들며 하루 저녁 머무르려고 하니까 주막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보아하니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쇠차고 있는 거 보면 풍수는 풍수인 것 같은데. 여기서 먹고 살 게 아니라 저 동네 가운데 큰 기와집으로 가시지요. 지금 부자 아버지의 산소를 쓴다고 풍수들이 사방 각지에서 몰려 법석대고 있는데 거기 가면 노자 타고 밥 먹고 오죽 좋겠습니까? 이리하여 가짜 풍수. 여기서 가짜 풍수는 아까 그 훈장님이지. 가짜 풍수는 부잣집을 찾아갔는데 풍수라는 풍수는 다 와서 서로 잘났노라고 뽐내며 야단이었어. 아니 이 사람들이 산에도 안 가보고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몇 년 전에 박대감댁 산소를 잡아들였더니 그 사람 벼슬이.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했어. 여기 여보시오. 이미 대감이 되신 분이면 새삼스럽게 무슨 벼슬이 더 오른다겠단 말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진산의 묘를 잘 써줬더니 아들이 과거에 딱 합격합디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말했어. 호호 모르는 말씀. 과거도 좋지만 그저 부자가 되어야 우리 백성은 제일이지. 내가 쓴 집은 묘 쓴 지 사흘 뒤부터 탁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러고 서로 야단인데 이 가짜 풍수는 뭘 알아야 참견을 하지. 모르니까 그저 가만히 있었어. 아마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인 상주가 이 가짜 풍수에게 한마디 하는 거야. 아니 지사께서는 오늘 들여오셨지요? 여기서 지사는 풍수야. 풍수의 높임말이야. 어쨌든 그런데 어찌 한 말씀이 없으신지요? 말씀을 하셔야만 내가 판단을 할 것인데 도대체 이 방 안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모실 것인데 여기서 100분 말하는 무슨 소용이에요? 산에 가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자리를 찾아 모셔야지 뭐. 누구는 앉아서 자랑이야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쇠를 만지작거렸어. 자기가 말하고도 어찌 이런 합당한 말이 나왔는지 신통할 지경이었어.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2분만 남고 다른 분들은 노잣돈을 톡톡히 드릴 테니까 다 떠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분을 모시고 몇 자리를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훈장님을 빼고 나머지를 다 내보냈어. 다른 풍수들은 자기들의 지나친 입방아로 몇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떠나게 된 걸 후회하면서 다들 떠났어. 부디 지사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모실 명당을 잡아주십시오.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산에 가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어. 가짜 풍수는 애 같았어. 남이 하는 거 보고 따라다니면서 눈치로 공부나 할까 했는데 내 말 한마디에 상주가 감동해가지고 다 맡기겠다고 하니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 이제 내일이면 내가 가짜 풍수라는 게 들통도 알 것 같고 그때는 맞아 죽을 수도 몰라. 그러니 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도망을 가는 것이 제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도망가려면 신발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저녁에 짚을 구에다가 신을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상주에게 말했어. 저 주인어른, 짚이 있거든 한 단만 갖다 주시오. 아니 집 갔다가 뭘 하시려고요? 신 한 켤레 똑똑하게 삼으려고요. 신이요? 내일 산에 갈 때 그 신을 신이요? 에이 그럴 줄 알고 제가 우리 머슴을 시켜가지고 단단하고 보기 좋은 신을 다 삼아 놓았으니 안심하고 푹 주무십시오. 그 신은 내일 아침 산에 갈 때 드릴리오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도망갈 계획도 무너졌어. 그러니 이제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었어. 잠도 자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자기 방에 부엌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불을 떼고 있었어. 그걸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저 불 떼는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구나. 옷은 저리 남루하고 머리는 쑥국새처럼 흩어지고 얼굴에는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어도 나처럼 야간 도주할 불안이 없겠지.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가짜 풍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영감님, 퍽 걱정되죠? 그러나 영감 염려 마세요. 제가 부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영감님이 부러워요. 이런 애를 보았나? 내가 걱정을 한 줄 없지 않오? 참, 저를 진짜 어린애로 하시네요. 이래봬도 영감님을 기다리느라고 몇 날 며칠을 참았어요. 하여간 기다린 건 기다린 거고 제가 영감님 심중을 잘 아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가 뭘 안다고 내 걱정 근심을 덜어준단 말이냐? 저는 유명한 풍수집에서 자란 놈입니다. 하늘도 감동하고 북두칠성도 감탄하던 집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없기에 한번 말을 들어보자 했더니 그러면 이리저리 하세요 라는 것이었어.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었던 가짜 풍수는 이 말을 듣기로 했어. 자, 내일은 주인이 산에 묘자리 보러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때 좋은 말에 타라고 하면서 실한 하인 보고 마부가 되라고 할 거세요. 그러나 좋은 말과 실한 마부는 싫다고 하시고 제가 기르는 비루 먹은 말을 달라고 하시고 마부로는 이 못난 저를 쓰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수가 생길 것입니다. 이튿날 약속대로 가짜 풍수는 비루 먹은 말과 못난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랐어. 그러다 상주가 야,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줬어. 그런데 이 비루 먹은 말이 이상하게도 용마인지 훌훌 나는 것처럼 산을 잘 올라가는 거야. 또 말만 신기한 게 아니야. 이 못난 애도 신기했어. 얘가 축지법을 쓰는 건가? 좋은 말을 타고 실한 하인을 부리는 주인 상주가 오히려 저만 집 뒤에 떨어져서 헉헉대면서 따라오고 있던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의 거리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무슨 말을 해도 상주가 듣지 못할 자리에 와서 그 아이가 한 자리를 짚어주면서 이 자리가 명당이에요 라고 했어. 산줄기가 어떻게 내려와서 왼편에는 청룡이 있고 오른쪽엔 백호가 있고 이 땅은 무슨 모양이에요? 라고 하라고 할 말까지 다 일러줬어. 이때쯤에 주인이 가까스로 도착했어. 아니 어찌 그리 잘 달리십니까? 그리고 아가, 너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하인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어쩌면 이리 지리를 잘 알아 안내했느냐? 그리고 저 비로 먹은 말은 천리마야? 그러자 못난 아이가 대답했어. 제가 빨리 달린 게 아니라 주인나리께서 이번에 아버님 상을 당해서 워낙 기운이 없으셔서 빨리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 주인 따라 말과 하인이 자연히 느려지게 된 거예요. 하긴 그렇다만. 그래도 이 산을 이전에 와봤느냐?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명한 풍수였기에 따라다녔어요. 사실 이 풍수님이 아버님의 둘도 없는 친구분이세요. 이번에 우연히 집에서 만나서 어찌나 반갑던지 제가 인도하겠다고 한 거예요. 오, 그래? 어쩐지 하시는 말씀이 보통 풍수와 다르시기에 내가 이분만 홀로 모셨어. 이야, 그러고 보니 나도 판단력이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이 가짜 풍수가 잡아주고 설명해준 자리에 아버지를 모셨어. 그리하여 명당 자리에 곧 멋진 무덤이 하나 생겼어. 이제 이 가짜 풍수는 어서 빨리 두둑이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주인이 영 가라고 안 하는 거야. 왜 얼른 나한테 노잣돈이나 사리를 안 하지?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나 돈 이야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너 달 세월만 보내게 됐어. 그래서 아이에게 다시 물었어. 나는 이제 집에 가야겠으니 주인한테서 제발 돈 좀 얻어서 나 좀 보내다오. 걱정 마세요. 이미 고향집은 잘 살도록 다 조치를 해놨어요. 아니, 우리 집을 어찌한단 말이냐? 다 아는 수가 있지요. 당신이 우리 아빠 친구인데 제가 집을 모르려고요? 도대체 너랑 나랑 이 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언제 보았다고 나를 아는 체하고 또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느냐? 그동안은 네 덕을 보느라고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사실 너랑 나랑 무슨 관계야? 내가 이번에 돈을 받으면 좀 떼어달라는 거냐? 줄 수야 있지. 그렇다면 반을 주마.
도대체 넌 누구냐? 그러자 아이가 씩 웃으면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 자, 날이 밝았어.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딱 노잣돈만 주면서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서 동구 밖까지 나와서 작별했어. 거기까지 나와서 작별하는 건 정성은 좋은데 나한테 이 여행비만 줬단 말이야. 노잣돈만 줬어. 얘 살짝 섭섭했어. 얘야, 네가 이 어른을 댁에까지 잘 모셔다 드려라. 이렇게 아이한테 말하고 주인은 들어갔어. 이제 아이하고 가짜 풍수만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됐어. 어쩌냐고도 말했다만 넌 정체가 뭐냐? 그리고 우리 집이 어찌 되었단 말이냐? 얘 가족들은 그동안 상주집에서 보낸 많은 재물로 집도 새로 짓고 논도 사고 옷도 차려입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웃집 풍수가 그만 풍수 노릇을 집어치우고 끙끙 앓고 있을 테니 가서 잘 위로하고 먹을 것이나 대주십시오. 그래? 우리 집이 잘 살게 되었다고? 어쩐지 노잣돈만 주러 가라고 하고 또 시치미를 뚝 떼고 나를 이유 없이 몇 달씩이나 붙들어 둔 것이 이상하다 했더니 하여간 네 덕분에 우리 집 사랑이 호강을 한다니 다행이다. 고맙다. 그런데 그 이웃집 풍수가 어찌하여 병이 난 거지?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개는 서당 훈장만 하더니 내가 못 쓴다고 버린 썩은 쇠로 한 번 풍수 노릇하러 나가서 저 떼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데 나는 뭐냐? 그동안 남의 외자리를 봐준 것이 이제 보니 한심한 일이다. 어쩌면 남에게 죄만 지었을지 몰라. 그러니 내가 이제 무슨 정치로 풍수 노릇을 또 하냐? 이러면서 쇠를 내다보려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다는 말입니다. 이야, 너 대단한 녀석이구나. 겉보기엔 꾀죄죄하고 볼품은 아닌데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너 덕분에 숙제는 다 풀었다만 대체 넌 누구야? 내가 훈장이라는 것도, 우리 집이 어딘지도, 내 이웃에 풍수가 산다는 것도, 또 그 사람이 병이 났다는 것도 어쩌면 그리 잘하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또 궁금해서 물었어. 그러자 아이가 싹 변하면서 하는 말이 허허, 나를 아이라고 하였겠다. 꾀죄죄하고 볼품없다고? 호, 그럼 서당훈장, 넌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묻는 넌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당돌하게 정말 버릇없이 엄청난 반말을 했어. 이제 이놈이 내 돈을 다 뺏어가고 미천까지 다 늘어낼 놈이다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아이는 이번에 크게 웃어젖혔어. 허허, 이제 연극은 그만하자. 서당훈장, 그대는 나를 지난 추석날 본 적이 있으리라. 남의 논에 별을 베러 갔을 때 논에서. 아니 그것까지 알아? 그럼 너는 그 논의 주인이란 말이냐? 아니, 그땐 우리 만났지. 그대가 달을 피해 몸을 돌려 별을 베려고 할 때 눈에 비치던 그 초롱초롱하던 북두칠성. 그 중에 하나인 양식을 담당하는 양곡성이란 별이다. 아니 별이라고? 그렇다. 하늘의 별인 내가 그대 양심에 감동하여 인간으로 내려와서 못난 아이 노릇하느라고 참 힘들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오직 양심이 아디더냐? 그럼 잘 있게나. 하면서 별님은 해질녘의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오늘따라 북두칠성이 유달리 빛이 났어. 자, 오늘 북두칠성과 가짜풍수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첫 번째로 양심 있게 살자야겠지? 주인공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추석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는 와중에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양심을 잘 지킨 덕분에 큰 복을 받았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인공처럼 양심을 잘 지키면서 살면 좋을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